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바로 한자 표기 파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역시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몬다이니, 문제 2, 두 번째 유형이란 얘기고요. 빈칸이 밑줄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밑줄노 고토바와 도 가키마스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즉, 밑줄의 히라가나를 한자로 표기할 경우 정확한 획을 긋고 있는 한자를 고르시오 라는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3,4から 이치방 이모노 히도츠 에란데 쿠다사이 한 개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볼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있고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히라가나로 제시되어 있으니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冷たい水が飲みたいです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飲みたい여기서 문법적인 요소 하나 설명드릴까요? 그렇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 표현이 됐었는데요. 당연히 앞에는 행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동사의 마스형으로 접속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다라는 동사 노무, 노미, 따이 1그룹 동사니까 우를 2단으로 바꿔서 접속을 하고 있네요. 자, 이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액체류, 음료수죠. 물, 주스, 커피 등등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미즈라는 단어, 그렇죠. 물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물이라는 한자는 우리 앞서서 한자 특강에서도 제가 예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정답은 3번 물수자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한자 특강에서 이 물수 일본어 버전으로 훈독, 음독 어떻게 읽었었죠? 그렇죠. 바로 미즈스이, 미즈스이라고 읽었었는데요. 자, 이때 문장 안에서 물을 마시다, 물이라고 뜻으로 풀기 때문에 미즈라는 훈독으로 읽게 되고요. 하지만 밑에 보면 수영 혹은 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에서도 음독 발음을 하기 때문에 수이에, 수요비라고 음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번부터 4번까지 다른 한자들, 정답과 먼 다른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 물수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슷한 한자들이 제시되기 마련인데요. 네, 바로 몬다이니에서는 눈으로 봤을 때 그 획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한자들을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고 알고 있는 한자라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이 긴장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 다른 한자들은 또 어떤 한자인지 그 의미를 살짝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자에서 점, 지금 2번에 보면 점이 보이시죠? 네, 점이 나타내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떠한 존재 혹은 두 번째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은 물인데 점, 즉 하나의 존재 덩어리로서의 물이기 때문에 바로 얼음 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점이 그 위에 찍혀져 있네요. 그죠? 4번의 한자가 되겠는데요. 어떠한 존재를 설명한다고도 했었죠. 즉, 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이 원래부터 있었던 곳, 즉 물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자,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존재였겠죠. 따라서 오래될 영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히라고 할 때 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한자가 영원히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1번의 한자로 오면요. 오랫동안 그렇죠. 삼수변이라고 알고 계신데 물수, 물삼수변이 되겠죠. 물 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지 됩니다. 따라서 헤엄칠 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수영이라는 단어에서도 보시다시피 물에서 헤엄치다 라는 뜻의 명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린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2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자, 5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노노 신문가 요미타인 데스가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 따이 나와 있고요.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해서 요무, 읽다라는 1그룹 동사가 요미, 마스형으로 바뀌어서 요미따이라고 접속이 되고 있네요. 자, 읽고 싶다. 책이라던가 잡지 혹은 어떠한 문서를 나타내면 좋은데요. 앞에 신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음독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신문 알고 계실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봤더니 네, 역시 비슷한 획의 한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네, 잘 고르셨나요? 3번이죠. 자, 일단 쓰여져 있는 한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한자는 새롭다, 새로울 신자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새롭다라는 네, 이 형용사가 아따라시라는 형용사가 있었었죠. 자, 아따라시라는 이 형용사 역시 서술어이기 때문에 훈독으로 들어가고요. 신이라는 음독이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신이라고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새롭다, 신 같이 읽어볼까요? 아따라시 신, 아따라시 신. 자, 그런데 자, 이 단어들의 예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한자랑 늘 항상 같이 헷갈리게 나오는 그 외 다른 한자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뭇 다른데요. 일단 새로울 신자를 보면 우뚝 서다 라는 의미의 설립자가 되겠죠. 자, 무엇이요? 나무가요. 하나의 새싹에서 나무가 커다란 나무로 우뚝 설 때까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견자인데요. 자, 옆에서 지켜봐 주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렇죠. 가장 친한 사람, 즉 부모라는 뜻을 가지는 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친 부모, 모친, 부친께서라고 하실 때 그 친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존재가 되겠죠. 따라서 후운독으로는 친하다라는 느낌으로도 가질 수 있는 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새로울 신자는 하나의 나무가 우뚝 섰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한자는 도끼를 나타내는 근자가 되겠습니다. 자, 도끼근. 우리 커다란 나무로 자랐는데 도끼를 갖다 댔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 그 나무를 이용해서 책상이라던가 책장이라던가 가구들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울 신, 방금 전에 써본 이 한자는 친할 친, 부모 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한자가 똑같이 음독이 신이기 때문에 이 한자의 획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음독의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늘 항상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같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서 두 한자를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신자로 다시 되돌아와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가방, 저 새 가방 샀어요. 새 가방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형용사 기본형 그대로 명사 수식하고 있죠. 아따라시 가방, 아따라시 가방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신문이라는 단어를 읽을 텐데요. 네, 신분이라고 우리 제시문에서도 나왔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신분, 신분. 자, 그 옆에 신제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이 이후에 N4와 N3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외워두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이라는 단어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힌, 세힌. 장음이 있었죠.
앞에 새로운 신자를 넣어서 신제품 같이 읽어보면 신製品, 신製品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다라는 의미의 신자를 알아봤으니 자, 이번에는 문자를 알아볼 텐데요. 자, 이 한자는 우리 문짝이 보이시죠? 네, 열고 닫는 옛날에 이렇게 살이 있었던 그 문짝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가운데 귀가 있습니다. 즉 문에다 귀를 갖다 댄다라는 이 제스처는 뭔가 듣다라는 행동을 나타내겠죠. 따라서 들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의 훈독, 음독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듣다라는 1그룹 동사 모두 알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키쿠, 키쿠. 그리고 자, 문이라는 발음은 같이 읽습니다. 문, 문. 네, 자, 하히후해호, 후에 땡땡, 즉 탁점이 붙어서 분, 문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 음독이 간혹 단어에 따라서 몬이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 N5에서는 많이 제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N4, N3를 위해서 미리 살짝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구 기이테 쿠다사이라고 했는데요. 듣다라는 동사의 태형에서 쿠다사이를 접속시켜서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는 요구 혹은 부탁 표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쿠 기이테 쿠다사이, 요쿠 기이테 쿠다사이. 자, 이번에는 음독 단어로 갈 텐데요. 자, 일단 분이라고 읽히는 단어 우리 제시문에 있었었죠. 신문부터 다시 발음해 봅니다. 신분, 신분. 자, 그런데 언젠가 N4와 N3를 위해서 하나 더 기억해 놔주세요. 견문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겐몬, 겐몬. 이 단어에서는 절대로 분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3페이지의 9번의 내용인데요. 아시타 난지니 아이마스까? 아시타 난지니 아이마스까? 내일 몇 시에 만날 겁니까? 만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만나다라는 행위는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본이 되는 한자는 바로 모일 회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3번에 해당되는 한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어로는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회이지만 일본어에선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회자가 되겠습니다. 자, 훈독, 음독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훈독부터 갑니다. 아우, 아우. 네, 1그룹 동사죠. 자, 만나다라는 동사 우리 제시문에서도 아이마스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음독은 카이라고 읽게 됩니다. 아마 한자 특강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에 발음이나 왜 발음의 모음은 이렇게 아, 이로 분리되는 현상이 아주 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이, 가이. 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러 갑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니 이키마스, 니 이키마스. 우리 N5에서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문법이죠. 무언가를 하러 갑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하러 갑니다 라는 의미로 동사가 붙는 경우에서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그렇죠. 변환시켜서 접속시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아이라는 마스형 그대로 아이니 이키마스 라는 형태로 문장이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동사 마스형으로 접속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혹시 명사가 붙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러 갑니다 이기 때문에 동작성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독 단어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회의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청해에서 회의 시간이 몇 시죠? 30분만 일찍 와주세요 라는 등등의 과제 이해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회의라는 단어 한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기, 가이기. 자,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느낌에서 자, 명사 플러스 카이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운동회 읽어볼까요? 운동会, 운동会. 자, 화면에는 없지만 음악회라고 한다면 온가쿠会, 온가쿠会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다라는 의미의 한자, 모일 회자를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1번부터 4번까지 그 외 다른 선택지들을 봤는데 한자가 역시 굉장히 비슷하죠. 첫 번째, 이 한자는 합하다, 합쳐지다 라는 느낌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이 만나다 라는 동사랑 똑같이 아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 2번, 4번도 비슷합니다만 반드시 1번의 합할 합자의 아우 그리고 3번의 만나다의 아우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으로 읽고 쓰기도 하시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2번의 한자는요. 지금 금자죠. 지금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이마라는 단어에 쓰이게 되는 한자인데요. 자, 이 한자는 명사성 한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사처럼 활용할 수가 애초부터 그런 가능성이 없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합할 합자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그렇죠. 같이 합체됐다는 얘기는 줍다라는 뜻이 됩니다. 줄 습자가 되겠고요. 동사는 히로우라는 1그룹 동사를 사용하게 되니 역시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다음 문장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가 되겠고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가타카나인데요. 가타카나 여러분들 외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늘 항상 헷갈리는 그 글자들이 계속 신경 쓰이게 하죠. 따라서 헷갈리게 하는 글자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택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택시라는 단어는 타쿠시, 장음이 있습니다. 총 몇 박으로 읽게 될까요? 그렇죠. 장음까지 포함해서 4박으로 읽으면 좋은데요. 이때 뒤에 사시스세소의 발음을 가진 앞에 쿠는 발음이 소금처럼 강하게 혹은 짧게 이렇게 변환이 되죠. 따라서 읽으실 때는 다쿠시라고 한다기보다는 탁시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총 4박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탁시. 이해가 되셨나요? 자, 택시라는 히라가나를 지금부터 가타카나로 표기를 할 텐데요. 히라가나도 물론입니다만 가타카나도 한자를 변환시켜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겠습니다만 원래 그 한자의 모습을 연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의 타쿠시라는 3개의 글자를 지금부터 원래 한자에 비교하시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타라는 글자는 마늘 다자라는 한자를 빌려오게 됩니다. 자, 2개가 겹쳐 쓰여져 있는 마늘 다자에서 한 개만 따와서 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타. 자, 그 다음에 쿠라는 글자인데요. 옆에 있는 한자 혹시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네, 오래될 구자가 되겠습니다. 영구히라고 할 때 쓸 때 그때 구자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따와서 가타카나로 쿠가 된 것이죠. 타와 쿠는 가운데에 한 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 한자의 원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글자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시라는 글자가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이 시라는 글자는 왼쪽에 있는 한자의 갈지자를 본따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즉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획을 그어서 결국에 시가 완성이 됐고요. 늘 항상 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시와 헷갈리는 글자, 그렇죠. 츠라는 글자가 있었죠. 자, 가타카나의 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획을 긋게 되는데 이때 네 천자를 원래 기본 모델로 삼아서 만들게 된 글자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런 획을 본따서 만들게 된 글자이죠. 하지만 시와 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를 점선 있게 하면 히라가나의 시가 완성이 되고요. 역시 츠를 점선 있게 하면 히라가나의 츠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와 츠 정 헷갈리신다면 이런 형태로 점선 있기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따라서 탁시라는 단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요. 가족 명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반드시 가족 명사는 시험에 한 문항 이상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같이 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의 7번 문제가 되겠죠. この時計は父からのプレゼントです. 자, 우리 까라라는 품사는 그렇죠. 뭐뭐로부터 어디에서 라는 시작, 출발점을 나타내는 마치 영어의 from과 같은 그런 조사였었죠. 즉 아빠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치치,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였는데요. 한자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비부자를 쓰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1번 같은 경우는 어미모자이죠. 자, 엄마라는 단어 어떻게 읽었었죠? 그렇죠. 하하. 2번에는 형자인데요. 우리 형이나 오빠. 자, 위의 형제 중에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 어떻게 읽었었죠? 그렇죠. 아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누이 자자가 되겠습니다. 자매라고 할 때 쓰는 자자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손, 윗, 자매, 누나나 언니를 나타내게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었었죠? 아내라고 읽게 되겠는데요. 자, 특히 이 언니, 누나를 나타내는 자자와 손 아랫누이, 즉 매자라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이, 손 아랫누이, 매자는요. 일단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수는 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 평생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직 여자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겠죠. 따라서 아직이라는 느낌의 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은 미가 아니라 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매라는 한자, 네, 위에 손, 윗, 누이, 자, 손, 아랫, 누이, 매 반드시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족명사가 나왔으니 우리 지금 훈독으로 읽어봤는데요. 음독으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 부자, 우리 정답에 나왔었는데요. 자, 아버지는 찌찌가 되겠고요. 혹시 남의 아버지를 일컫거나 집에 와서 아빠를 직접 호칭할 때 아빠라고 부를 때요. 그때는 앞에 오와 상을 붙여서 말하게 되죠. 이때는 한자의 발음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또상. 자, 그리고 아비부이기 때문에 부라는 음독도 살펴봐야 하는데, 자, 그 발음은 부가 아니라 후가 됩니다. 자, 땡땡. 그렇죠. 탁점이 없으니까 반드시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후.
자, 그러면 단어도 살펴봐야겠죠. 바로 조부란 뜻인데요. 자, 조부란 얘기는 바로 그렇죠. 할아버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음독으로 읽으면 소흐, 소흐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 오빠죠. 언니, 누나. 그리고 마지막 줄은 동생들이네요. 자, 이 단어들의 훈동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버전은 나의 가족을 남들 앞에서 일컬을 때 쓰는 겸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오와 상 시스템에 붙어 있는 형태는 남의 가족을 존중해서 일컬을 때 쓰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나의 가족을 직접 호칭해서 아빠, 뭐 엄마 이렇게 부를 때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번씩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아버지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치치, 치치, 오토상, 오토상. 나의 엄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하, 하하. 당신의 엄마라고 할 때는 오가상, 오가상. 자, 이때 암기할 때 하나의 팁은요. 오와 상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한자가 이렇게 장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빠나 형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오빠는 아니, 아니. 당신의 오빠는 오니상, 오니상. 그렇죠. 장음을 넣어서 발음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번엔 언니, 누나로 가겠습니다. 아내, 아내. 오네상, 오네상. 자, 이번에는 동생들로 갈 텐데요. 자, 동생 같은 경우는 서열이 아무래도 낮아서인가 봅니다. 오가 붙지 않고 상만 붙는다라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오와 상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자의 발음이 장음이었는데요. 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오가 빠지게 되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남동생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또또, 오또또상. 그렇죠. 자,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변동 없이 읽어주시면 돼요. 이모또, 이모또상. 그렇죠. 당신의 남동생분, 여동생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자 표기에 관련된 내용, 문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가타카나 표기도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비슷한 글자만 골라 연습하시는 습관도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